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도 홍성국 의원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예, 자, 이탄희 의원의 오늘 발언 선거법만은 지켜달라. 자, 이탄희 의원 이 같은 경우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한규 의원님은 또 같은 당이시니까. 제가 그저께도 밥을 먹으면서 말리고 어제도 한참 통화를 하면서 말렸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이 있는 의원이라. 근데 본인이 이 지난 의정 활동 동안 여의도의 정치 문화, 이 적대적인 정치 문화로 교착 상태로 제대로 된 일을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크고 자기는 이거를 위해서 지난 1년 이상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의 설득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본인이 설득을 실패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출마할 자격이 있겠냐. 본인이 옳다는 게 아니라 여하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당원들이나 뭐 동료 의원들,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다시 또 선거에 나가서 잘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성격으로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본인 출마 불출마는 제발 얘기하지 말고 이 선거제에 대해서만 진심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정치개혁하자는 게 선거제 개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치도 있는 건데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회를 벗어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많은 의원들이 저하고 비슷하게 이제 설득을 한 것 같은데 아주 근데 원래 처음 입장은 험지로 가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출마는 일단 하지만 현재의 지역구가 험지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가 험지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아예 이제 불출마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너는 뭐를 걸었냐라고 자꾸 이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지역구 어떻게 보면 뭐 거기서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본인은 그거를 내려놨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비판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너를 중심에 놓고 출마 불출마로 이제 동료 의원들을 압박하느냐라는 의원들의 불만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내려놓음이냐라는 또 공격하는 분이 있어서 이탄희 의원은 정말 자기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건데요.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자, 최영도 의원님은 예, 저도 참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초선돼 가지고 당선 직후에 KBS 심야 토론에서 있을 때 초선끼리 듣는다 해서 민주당 이렇게 해서 2대1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인상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제 동기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후배지만 신망받는 후배였고 판사 출신이죠. 그날 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또 저랑은 한 1년 정도 정치개혁 그 초당파 모임에서 그 선거제 개혁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참 이상주의자다. 참 저 쉽지 않다 저런 이상주의를 지키기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아쉽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을 몇 분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치고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정치를 계속해서 이 정치를 좋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만 사퇴 선언을 하고 그것도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만뒀으면 싶은 사람은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어쨌든 저는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이상주의를 지켜나가면서 정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붙었을 때 그 한동훈 장관하고 붙었던 이른바 철험회 법사위에서 정말 바보 같은 질문하다가 바보같이 망신당했던 사람들이 있겠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한동훈하고 이탄희 이 두 분의 대화는 굉장히 들을만 했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이게 사실 그 국회의원과 장관이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이다. 이걸 좀 보여준 분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한 게 뭐냐. 그나마 민주당에서 정신 멀쩡한 의원들이 다 불출마 선언해요.
근데 이분들이 지쳐버린 거거든요. 자기도 이렇게 이 진영 논리를 넘어가지고 뭔가 상식과 합리적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계속 국회의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초선 의원들 보니까 대부분 다 개인적 사정인데 대부분 다 그런 이유에서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민주당 수준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예. 자, 김성현 수장님 그래도 반론을. 이탄 의원 제가 몇 차례 만나서 선거제와 관련된 토론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청해서 뭐 의원실도 찾아가고 뭐 광화문 어디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의견은 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뭐 서로의 주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 놓고도 토론을 저는 뭐 몇 박 며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희숙 의원도 뭐 국민의힘 입장이지만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뭐 이런 말씀들 병립형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고 또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상태에서 연동형이라고 간다면 민주당 다시 국민의힘 다시 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고 만들지 않고를 떠나서 저희가 좀 자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탄 의원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은 더 토론을 했어야 되는 일이지 자리를 던질 일은 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거 뻔히 알면서 왜 대선 공약을 내세웠어요? 대선 때는 저는 당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설득하려는 목표가 있었던 거죠. 이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거죠. 저희가 지난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진 선거제 개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성정당을 막는 거를 실패했었는데 저희는 국회에서 어떻게든 다른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국민의힘과 연동형을 전제로 선거제 개편에 협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지금 정치 문화도 문제인 거죠. 개혁이라는 건 말이죠. 자기 희생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개혁 얘기 떠들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당내에서 의원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저쪽이 솔깃할 카드들을 뭔가 내놔야 우리도 양보하는 게 있어야 이 협상이 되지 않겠냐. 우리는 하여튼 연동형으로 가고 위성정당만 안 내면 대통령제라 완벽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국회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의원들이 그거는 절대 할 수 없어. 이거는 또 내로서는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분위기상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본인들이 중요한 가치를 양보할 의사들이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제가 또 민주당 의원들한테 오늘 오전에 듣기도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아마 홍성국 의원도 맞아요. 두 분의 의원들이 좀 숨막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합리적 대안 같은 게 당내 토론에서 뭐 전혀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과정, 그걸 좀 절망했던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 대표 체제, 이 도대체 그런 위임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당 대표 체제에서 또 줄 서는 문화가 생기고 개딸들이 나오고 뭐 말하면 그냥 혼내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비명계처럼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그냥 어쨌든 민주당의 혁신이라든가 정치 혁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그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탄희 의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대목은 사실은 이게 47석 비례대표의 배분 문제로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은 처음엔 대선구구제 같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대선구구제. 그래야 비례성 대표성이 높아지고 의석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가능해지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도동복합형 중대선거구를 하자고 대선구구 약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야 비례성 대표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필승 비결은 평민당 이래로 딱 소선구구제입니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휩쓸 수가 있거든요. 뭐 그게 찬내 진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은 거는 이제 비례대표 47석의 배분 문제인데 그리고 연동형 저는 보니까 이것만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시고 했듯이 그건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김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만으로는 좀 아쉽다고 하는데 사실 그 문제만이 아니고 선거제를 둘러싼 이런 이상주의 그다음에 또 원론에 대한 그 이탄희 의원의 소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계속 무산돼 왔던 데 대한 절망감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토론 자리 아니까 짧게만 하면요. 그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해보니 며칠 동안 토론을 끝에 국민들이 소선거구제를 더 원하게 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포함시켜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말씀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말씀은
신당 창당할 거다. 욕심은 제1당이다.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탈당, 신당 창당 공식화한 거 아닙니까? 김한규 의원님? 오늘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난 주말에 뭐 분위기가 거의 뭐 마음을 굳히셨다. 지난 주말에? 예, 뭐 그런 얘기들을 저도 들었고요. 지금 뭐 내년 총선만이 아니라 내년에 8월에 전당대회도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 이런 분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내년 8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뭐 다른 분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뭐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글쎄요, 저는 일단은 말리고 당에 계셔서 할 일을 찾아드리고 본인이 이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약간 통로를 만들어 드려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잘 안 되고 또 이낙연 대표 쪽에서도 단순히 그런 활동이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원하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받기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좀 봉합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최근에 이낙연 대표의 이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 의원들이 되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 수준으로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막는다는 게 우리가 목표라면 탈당을 그거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비난이 아니라 그래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벌써 내년 총선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비난으로 지금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12월 말까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당에서 어떻게든 전직 총리로서 전직 당대표로서 기여할 바를 좀 만들어 드리고 물론 서로 뭐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노력은 끝까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지금 상황 보면 비명계 의원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도 만류하고 있고 설득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뭐 이른바 그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낙연 전 대표 할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누구랑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이낙연 대표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고 제 느낌상 현역 의원들 중에 신당 창당과 함께 동참하실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경선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게 경선에 참여하면 탈당이 안 되거든요. 탈당해서 출마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상. 근데 이제 경선에 아예 들어가기 직전에 포기를 하고 탈당하면 이제 새로운 정당으로 출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들 중에 내지는 뭐 당내에 있는 원외 정치인들 중에 본인이 판단해서 뭐 민주당 공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쯤 뭐 그런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공천에 배제되는 분들 중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라 아마 이낙연 대표도 처음에는 본인과 원외 정치인들 그다음에 지금 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보좌진 출신들 이분들로 시작을 하고 결국 그분들한테 선택지를 주려는 나올 수 있는 선택지를 주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은 확실하다. 뭐 저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지금 보니까 확실하다. 그런 것 같다. 마음은 굳히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대표의 탈당 결심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전통의 민주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자 아주 파국적 국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라는 것이 이제 김대중의 대통령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뭐 유럽식 정당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진성당원이던 그런 정당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곳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대선에 패배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서 방탄을 휘두르는 이 단일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야당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보통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걸 했다면은 뭐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선을 긋고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많은 의원들도 지금 단일 지도 체제 뭐 이재명 대표 의제대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국면만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의 의제대로 예산을 다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것은 다 깎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뭐 민주당 내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도 많으실 텐데 그게 결국 전통적인 민주당의 길과는 다르다. 그럼 전통적인 민주당 길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나 이낙연 대표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하고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만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전직 총리 세 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해찬의 민주당은 다르거든요. 사실 운동권 정당 같아서 작품을 보게 되면 전대협 한총련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라든지 그다음에 대표를 가지고 뭐 결사옹위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강한다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의 민주당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고 예. 저는 이게 뭐 선신당이 성공할까 아닐까를 떠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다. 지금 민주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걸 민주주의라고 좀 착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시그널을 올리고 있다고 봐요. 예,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짧게 한 말씀 듣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일단 전문성 부족하다는 점, 또 권위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판을 받는데 이제 적절한 시기에 정리할 것이다. 검사 출신 우려 불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말씀을 최영두 의원님, 네. 김한교 의원님 1분씩 말씀 주시죠. 네, 최영두 네. 의원님. 우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함으로써 지금 생긴 사태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검사 출신 그러는데 변호사 출신이고요. 직전에 그 말씀하시면 약간 좀 아니 그리고 예. 그 직전에 민주당의 출신 방통위원장도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같은 법조인인데 그리고 지금 무슨 특정 방송사 출신, 특정 언론사 출신이 이 방통위를 자주하고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것들은 좀 국민들이 원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좀 공정한 정말 공정하고 실제로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저분이 공정하게 방통위를 이끌 분이다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예, 자 김한교 의원님. 대검 중수부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겉으로는 되게 허허하면서 순수해보고 순진해 보이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지난 5개월의 권익위원장 행보인데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 법카 의혹이 있다고 KBS 이사장 조사한 다음에 검찰에 이첩을 했고요. MBC 대주주 박문진 임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해서 경찰청하고 방통위에 이첩하고 그리고 나서 방통위가 이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 역할을 방통위하고 권익위가 어떻게 보면 협업으로 이제까지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저는 권익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런 조사를 이런 용도로 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 이게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본인이 하던 역할들을 이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최근에 이 법조인 출신이 필요로 하는 것도 이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임원들의 해임 이런 게 법원에서 다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법조인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수사하듯 방송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 피하려다 무슨 차 만난 격이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교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